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영원의 파워 인터뷰입니다. 노영원의 파워 인터뷰에선 도내 주요 기관장님들 모시고 올 한 해 성과와 내년도 주요 사업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김병우 충청북도 교육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스튜디오에서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2016년 이제 정말 며칠 안 남았는데요. 네. 제가 볼 때 그 교육감님은 현장을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네, 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만나실 것 같은데 예. 올해 만난 사람 중에 가장 기억에 나는 사람 3명만 꼽으라면 어떤 사람을 꼽겠습니까? 올해요? 예. 예, 해마다 참 많은 분들 만나 뵙고 하는데 사실 교육이라고 하는 게 흔한 말로 사람 사업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대상도 사람이고 남는 것도 사람이고 사람이 자산이다라고 하는 건데 특히 이제 저는 올해뿐 아니라 어쨌든 이 사람과 관련되는 아주 귀중한 분들이 저의 자산으로 있는 분들이 좀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저의 정신적 스승이라고 하면 단재 신초호 선생님하고 도산 안창호 선생님입니다. 단재 선생님이 저의 정신적 아버지라고 한다면 도산 선생님은 정신적 어머니. 두 분이 독립운동 하시면서 약간 그 방법이나 그 성향은 달랐지만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조국을 독립을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정신은 다 한 가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신적 스승은 그 두 분이고 제 평생에 진짜 그 스승은 아동문학가하고 글쓰기 운동가셨던 이오덕 선생님이세요. 유명한 분이죠. 예. 네, 그 선생님이 초등학교 2학년 때 한 학기를 가르쳐 주셨던 담임 선생님이셨어요. 그래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직접 배웠던 그런 부분보다는 그 이후에 교사기를 걸으면서 교육운동을 하면서 실제로 교육관이나 또 문학관이나 이제 그런 것을 길러 가지는데 아주 정말 큰 영향을 받은 스승이셨고요. 교직 생활을 하면서는 좀 길지는 않았지만 특별한 인연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언간 저의 제자의 제자까지 두는 그런 인연도 또 있고요. 또 어머니와 아들을 그 모자를 다 제자로 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엄마는 저의 제자, 딸은 제 아내의 제자, 이런 인연도 있고요. 그래 교직 생활 속에 그런 특별한 사람과의 인연들이 있습니다. 네. 올해 정말로 다사다난했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지금도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 정도로 참 시국이 어수선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한 해를 이렇게 회고하면 교육감님 입장에서는 이제 공인으로 이제 지낸 세월도 있지만 개인으로서 느끼는 올해가 어땠습니까? 예, 저는 이제 정말 공인으로서는 한 지역의 교육을 이끌어가야 하는 막중한 그런 소임을 나름대로 좀 안정적으로 이끌게 된 그런 한 해였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저희 가정에 나름대로 어려움 속에서도 나름대로 가족들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었던 그런 한 해였다 생각이 듭니다. 특히 교육감님은 선거 후유증으로 계속 힘드셨잖아요. 계속 재판도 있고. 근데 하여튼 올해는 제가 볼 때 아주 뜻깊은 해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되는 과정이나 또 지키는 과정이나 우리 도민들께서 이렇게 지켜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올 한 해를 이제 되돌아보면서 이제 그 교육감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본인의 구상을 이제 펼칠 수 있는 이제 첫 해가 아니었나 싶거든요. 그동안은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재판이 너무 길었고요. 근데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가장 큰 성과가 이것이다 얘기할 수 있는 성과는 어떤 게 있을까요?
금년 이제 신년 벽두에 2016년도를 요차 불피의 해로 요차 불피의 해로 예. 삼자고 이제 화두를 사자성어를 그렇게 정했었습니다. 무슨 일이든 즐기면 예. 피곤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성과는 저절로 나온다는 의미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금년 한 해 우리 충북교육이 그런 어떤 그 슬로건으로 해 오다가 정말 자연스럽게 많은 성과들을 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구체적인 이제 성과로 본다면은 뭐 학력 부분에도 우수교육청으로 선정이 되고 시도교육청 평가에서도 도단위 우수교육청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고 기타 뭐 학력과 인성면에 각 부문의 그 전국 단위 경진대회, 경시대회 이런 데서도 정말 예년에 못지않게 중요한 성과들을 많이 냈습니다. 저희들이 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시도했던 프로젝트라고 한다면 이제 교육공동체 헌장을 선포하고 그것이 지금은 이제 학교 문화를 바꾸는 존중과 배려의 기풍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어떤 프로젝트로 안착 단계에 있다. 이렇게 좀 다행스럽게 성과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지난 그 교육감 선거 때 네. 이제 2014년 6월이네요. 그때 네, 이제 네. 선거 때 많은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뭐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올해가 이제 본격적으로 교육감님의 뜻을 펼칠 수 있는 첫 해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선거 때 내걸었던 공약 중에 좀 아직까지도 아쉬웠던 게 좀 많을 것 같거든요. 예, 예. 뭐 이제 뭐 시간이 이제 많지는 않지만 이제 계속 이제 그거를 이제 실천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좀 아쉬운 점 예.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이제 올해뿐 아니라 제가 취임한 이후에 그 저성장과 어떤 그 경기 침체로 교육 재정난이 계속되었고 그 속에 특히 이제 그 누리과정을 비롯한 중앙 정부의 정책이 이제 이렇게 떠넘겨지면서 지방교육 재정이 많이 악화가 되어서 저희들이 뭐 투자하려고 했던 부분에 많이 위축을 좀 가져왔고요. 대표적인 거는 뭐 교육복지 부분에 좀 저희들이 공약을 했던 부분을 유보하고 좀 포기해야 되는 뭐 그런 좀 부분이 제일 아쉬웠습니다. 네. 교육감님이 그 선거 과정도 그렇고 당선된 후에도요. 뭐 진보냐 보수냐 가르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네네. 충북의 첫 진보 교육감으로 이렇게 자리매김이 됐습니다. 그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네. 많이 나왔던 얘기가 진보 교육감이 되면 학력이 떨어진다. 네. 이런 얘기가 참 많았거든요. 네네네. 뭐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 얘기. 네네네. 근데 뜻밖에도 지난 29일 날 국가에 실시한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네네네. 평가에서 충북이 기초학력 미달이 2.2%로 전국의 도단위 교육청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상당히 뿌듯하실 것 같은데 네. 좀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 교육의 양대축이랄까 두 가지 이제 목표가 학력과 인성 아니겠습니까? 예. 쓸모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학력. 그다음에 사람다운 사람, 인성. 그런데 이제 종래는 그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조금 더 이제 중시한 그 쓸모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쪽에 학력 신장을 주로 이제 추진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다운 사람 기력이 인성 부분을 소홀히 해서 학생들의 심성이 각박해진다거나 특히 자살률이 제일 높고 또 중도 탈락률이 높고 스트레스, 학업 스트레스 인지율이 또 높고 흡연율, 음주율이 높고 이렇게 그 부분이 그늘로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또 고통지수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접어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거를 두 가지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공부를 무조건 해야 된다고 닥달하고 쥐어짜는 게 아니라 즐겁게 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일단은 그 스트레스 요인을 줄여주고 공부의 흥미를 재미를
일국에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종래에 뭐 들볶고 쥐어짜기 방식으로 6연패, 7연패 했던 것을 그대로 저희는 그렇게 그런 방식이 아니게 학습 흥미를 일구어주고 또 재미있게 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거두었습니다. 그 현장을 뭐 이렇게 순위 올리라고 독려하고 이런 거는 없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더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더 자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아무튼 충북 교육이 그래도 뭐 새로운 패러다임을 지금 맡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평가가 나왔다는 거는 좀 고무적인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학력도 잡을 수 있고 인성도 잡을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근데 학교 현장에서는 아직도 학생들의 인성 문제 많이 거론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충북은 좀 덜한데 하여튼 전국적으로 보면 참 그 학생들의 인성 문제가 참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교육청 입장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과연 그 효과가 나는지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이제 학생들을 지나친 그 경쟁 분위기로 들볶지 않고 또 서로 또 존중해주면 당연히 배려할 줄 아는 아이로 자란다는 것이 이제 저희 믿음이고, 그것을 반영한 것이 이제 교육 공동체 헌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국가적으로도 뭐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들기도 하고, 이어서 이제 우리 지역에서도 인성교육진흥조례도 제정을 하고 했지만, 그런 제도적인 틀과 함께 정말 학교의 그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학교의 기풍으로 분위기로 만들어 나가는 실천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행복씨앗학교를 중심으로 3주체의 생활협약 같은 것들을 이제 후속 작업으로 이어나가고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께는 각자 학급 운영 프로그램 같은 걸로 서로 그런 이제 존중하고 배려하는 어떤 인성교육 그런 프로그램들을 또 한번 학급 운영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게 하는 뭐 방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서서히 아이들이 좀 각박했던 그런 어떤 심성을 좀 순화하고, 그리고 이제 친구들과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우정도 나누고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네, 노영원의 파워 인터뷰 김병우 교육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다른 질문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 충북에만 국한된 사안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안인데요. 그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국정교과서를 상당히 강행을 했습니다. 요즘 시국이 또 워낙 이제 바뀌다 보니까 뭐 교육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교육관님은 취임 직후부터 지금까지 국정교과서에 대해서 계속 반대를 하셨거든요. 근데 왜 국정화를 하면 안 된다? 그거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예, 우선 이제 그 언론의 예를 들어서 한번 반문을 던져 보겠습니다. 만약에 언론에 국정 언론, 국정 방송이나 국정 홍보 매체만 있다고 하면 과연 지금 이 말하는 지금 이런 그 민주주의가 꼽히지 않았죠. 비리 같은 게 드러날 수 있었겠느냐. 대표적인 게 이제 북한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언론도 한 목소리로 만 있을 때 그 현실이 그렇게 왜곡되고 묻히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더더구나 역사는 과거부터 현재 미래를 다 단세포적으로 그야말로 일색으로 한 가지 관점으로만, 한 가지 역사관만 주입할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교과서는 국정으로 제한하기보다는 거민정으로 약간 그 민간 참여를 넓히는 것이 좋고, 보다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자유발행제를 통해서 그런 교재나 교과서를 국가에서 정해주는 어떤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교사들이 자유롭게 이렇게 재구성하고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렇게 그 방향으로 나아가던 중에 갑자기 이제 이 정부 말기에 와서 특히 이제
역사와 특히 또 국사를 그렇게 국정화하겠다고 하는 것은 시대를 거슬러 역행하는 것이고 지극히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애초부터 위험하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년 3월에 네. 이제 새로 이제 그 학기가 개학하면 만약에 네네. 국정 역사 교과서 나왔습니다. 예. 이거를 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그 강제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학교에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일단은 뭐 국정교과서라고 하는 거는 현행 규정에 따라서도 국정에 있는 교과는 그 교과만 다루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그 교과서로만 가르치게 한다는 게 얼마나 참 위험한가 하는 거는 변론으로 하고 어쩔 수 없이 그 규정을 바꾸지 않고서는 국정교과서를 배포하고 가르쳐야만 합니다. 아, 그러면 현 상태대로 그대로 가면 내년 3월에는 오로지 국정화된 역사 교과서만 배워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규정을 이제 좀 바꾸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는 그 국정교과서를 금지하는 법을 지금 입법화 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야3당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이제 그 위험성을 좀 드러내는 방법은 교육 자치 영역에서 중학교 과정은 저희가 교과서를 구입해서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쓸 수 있는 방법은 교육 과정을 1년 미뤄서 중학교 1학년으로 현재는 돼 있는 것을 그 이제 학교 단위로 선택을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충북에는 3개 학교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학교 자체적으로 지금 바깥에서도 논란이 되고 하니까 교육 과정을 2학년으로 지금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제 1년 유보가 되는 거니까 일단은 정권이 바뀌면 또 정책이 바뀔 거니까 일단은 뭐 손학비는 피하게 되는 거고. 그럼 내년 3월에는 국정교과서가 나와도 그걸 배우는 학생이 없다. 예. 네. 근데 이제 고등학교는 이제 1학년에 편성한 학교들이 좀 꽤 됩니다. 근데 그런 학교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이제 거기는 또 교과서뿐 아니라 선생님들 또 이 사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 갑자기 이제 그 선생님들 배치를 또 바꿀 수도 없고 그래서 혼란은 불가피하다. 그런데 다만 여기에서 이제 학부모님들이 또 그거를 불매를 하겠다, 거부를 하겠다. 또 이제 이렇게 나오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학교 단위로 사실은 학교 운영위 논의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는가. 국정교과서를 쓸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하면 그거를 보완하는 방법은 뭐겠는가. 그래서 저희가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TF를 지금 전문가들로 꾸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정의 그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교육부에서도 그걸 강행하게 된다면 그 위험성을 줄이는 방법을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들도 연구하고 곧 할 생각입니다. 네. 근데 전국의 이제 교육감님들 중에 이제 그 상당수가 누리과정,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대한 어떤 보육비 지원을 얘기하는 건데 그거를 왜 정부가 부담을 해야지 왜 그 도교육청에서 또 뭐 하여튼 그 광역 단위 교육청에서 왜 부담을 해야 되느냐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누리과정 놓고 맨날 편성하니 안 하니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교육관님은 뭐 일관되게 그 어린이집 보육은 당연히 정부의 몫이라고 주장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제 저희가 이제 뭐 그런 부담을 떠넘기겠다는 거부하겠다는 이제 그런 취지가 정말 우리 아이들의 그 보육이 의미가 없다거나 뭐 필요치 않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그것을 국민 앞에 약속한 대통령 선거 시기에 그 공약은 정말 시대의 요구였고 당연히 했어야 된다. 앞으로도 그거는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가올 대선에서도 분명히 이슈가 될 텐데 당연히 그것은 교육의 영역 밖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부처에서 다른 기관에서 해 나가야 될 일을 이제 교육감한테 떠넘겨서 교육감 고민거리가 부담이 됐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일관되게 그 부당성을
얘기를 하면서 정치권에서 가닥을 잡아주기를 바랐던 것인데 지금 정치권에서 아주 좀 어중간하게 타협을 해버렸습니다. 이것은 이도저도 아닌 방법인데 그것도 더더구나 3년 한시법이라는 이름으로 3년 동안 그 틀로 가져가자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틀 자체가 여전히 교육감에게 절반 이상의 부담을 지우는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지방교육 재정의 압박 요인이 되고 그건 결국은 초중등 교육의 부실로 이어진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금까지 주장을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대선 시기에 이거는 중요한 이슈로 또다시 국민적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현재로는 3년 한시법이라고 해서 3년 동안 재론을 하지 않을 것처럼 고정된 틀처럼 얘기를 하지만 분명히 대선 때 이슈화돼서 국가 책임제를 분명히 공약하는 후보가 나와야 될 테고 국민적 선택을 받아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교육 문제는요. 제가 볼 때는 온 국민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저의 아들, 딸들이 그 교육 현장에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교육에 대한 관심이 참 많습니다. 네네네. 온 국민이 다 할머니도 손자 걱정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육 현장에서 이제 좀 많은 그 개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참 많거든요. 네네. 근데 교육감님이 생각하실 때 교육 현장에서 이것만은 꼭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겁니까? 지난 2014년도 선거 이후로 대사회적인 요구로 크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우리 교육이 이대로는 안 된다. 대전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학교 수업도 바뀌어야 되고 또 학교 문화도 바뀌어야 되고 한다는 것인데 특히 이제 학교 수업을 어떻게 바꿔나가야 될 건가와 관련해서 저는 이제 지금까지 산업화 과정에서 학교 교육이 정답의 노예를 기르는 교육이었다고 한다면 정답의 노예를 그러니까 모범생 우등생이 다 정답만 외워서 익혀서 그거를 문제 해결의 키로 쓰면 된다고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 정답의 노예는 알파고한테 넘겨줘야 된다. 그러면 이제는 모든 학생들을 해답의 주인으로 길러야 된다. 좀 창의적인 학생을 키운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고 이 세상의 문제들은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해답들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중에 가장 적절한 답이 모범 해답인 것이죠. 그것을 다양하게 자기 주도로 풀어나가는 힘을 가르쳐야 된다. 그것이 정말 우리 교육의 대전환을 기대하는 시대 요구이고 학부모들의 기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은 어쨌든 수업을 그런 쪽으로 혁신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2016년 한 해를 보내면서 교육 가족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학생들도 교육 가족이고 선생님도 교육 가족이고 그런데 교육 가족들한테 마지막으로 2016년 인사 말씀 해주시죠.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충북 교육 가족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저희 충청북도 교육청은 지난 2년 동안 정말 교육 혁신의 방향 그리고 모두가 함께 행복한 교육을 향해서 차근차근 씨앗을 뿌리고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이제 2017년도에는 그것을 잘 키워서 줄기를 튼튼하게 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나아가고자 합니다. 응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청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노영원의 파워 인터뷰 김병우 충청북도 교육감님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